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D-54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더더욱 아는 것은 정확히 아는 것과 좀 다릅니다. 아는 것은 시험에 나오면 정확히 쓸 수가 없지만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아는 것을 이제 D-54일부터는 정확하게 아는지를 잘 봐야 한다.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은 작물의 이치가 이렇다 하고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정도가 돼야 정확히 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1-17강이고요. 오늘부터 해서 이제 7월 달에는 제가 교재 그리고 VIP 이 모든 문제들을 7월 달에 다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차는 기가 차다 하는 한마디를 기억해 주시면 조금 있다가 평년 수학량 구할 때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좀 기가 차죠. 자, 그렇게 보시고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자, 인삼의 그 손해보장에서 인삼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율을 구할 때가 중요하죠. 피해율을 구할 때 1-에서 이론수에 나오는 것을 쓰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평년 수확량이 정해져 있다. 즉 농지마다 연근별 기준 수확량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죠? 단위 면적당 뭐 640g이 나온다. 이렇게 몇 년근은 3년근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평년 수확량입니다. 그죠? 그것이 평년 수확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는 평수미평을 쓰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평수미평을 쓰면 다 풀린다. 평수미평으로 쓰면 됩니다. 확정이죠. 그래서 평년 수확량을 뭘로 할 건데 했을 때 평년 수확량을 우리는 연근별 기준 수확량을 하자. 연근별 기준 수확량이다. 그죠? 기준 수확량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은 연근별 기준 수확량. 연근별 기준 수확량. 그 다음에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공식이 이제 잘 보시면 연근별 기준 수확량을 하니까 1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연근별 기준 수확량분의 수확량. 그죠? 이것을 갖다가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론수에는 수확량은 연근별 조사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이다 라고 정의를 별도로 했단 말이죠. 올리면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수미평을 풀어라 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잊어라. 요렇게 해버리면 된다. 거기다가 이제 대관소찰이죠. 왜냐하면 이게 인삼밭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쭉 있으면 농협에서 수매를 할 때 오늘은 3분의 1만 해주세요 하면 이것만 수확해서 땅속에 있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배면적분의 피해면적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몰라도 문제에서 재배면적이 100칸인데 피해면적이 30칸이다 하면 당연히 30칸에 대해서 수확을 했고 나머지 70칸은 또 때가 되면 또 확인을 해서 본걸 준단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2회 이상 보험사고 발생 시 기지급 보험금은 기발생 지급보험금을 차감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비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똑같죠. 이렇게 보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헷갈림 시설은 시설 파트에서 정리를 하겠지만 그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비례보상한다. 이 부분은 비례보상한다. 이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손해액이란 그 손해가 발생된 때와 장소에서 그죠? 보험가액을 말한다. 손해액은 제도달 가입보장 특약에 가입을 하고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복구된 때에는 제도달 가입을 보험가입 금액을 한다. 이건 제가 한 번에 시설 파트에서 정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 했을 때는 그것이 피해액이란 말이죠. 이 피해액이 손해로 결정되려면 두 가지가 나오죠. 수리 복구를 했을 때는 신가 기준, 수리 복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시가 기준이 되겠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계속 알다 보면 제가 정리해 드릴 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이거죠. 재조달 가액보장 특약을 이번에 신설됐죠. 신설됐는데 이때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복구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재조달 가액에 의한 보장을 하지 않고 감가상각이 된 시가로 보상한다. 이번에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사고 나면 중간값이다. 중간값으로 해서 우리는 1번, 2번, 3번이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죠. 시설 파트에 정리를 하겠지만 중간값을 하는데 이거는 시가로 보상한다 하는 부분이 약관과는 좀 차이가 나죠. 약관 기준이 아니고 이거는 실제로 이론수 기준이기 때문에 이때 시험 나오면 신가에서 감가를 적용한 부분, 감가를 적용해서 중고값을 준다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시설 파트는 제가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했고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 파트에서 총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자기부담 비율 똑같죠. 10%형일 때 15%형, 최근 3년간 가입 계약자르죠. 계약자. 그 다음에 시험 나오면 20%, 30%, 40%는 제한 없다 하는 것을 반드시 쓰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자, 생산비 보장 방식. 그죠? 생산비 보장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 특히 요번에 보면 배추, 무일 때 한번 구분을 좀 하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추는 봄 배추, 여름은 고랭지죠. 이게 여름이죠, 여름. 그죠? 가을 배추, 월동 배추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무에서는 봄무가 없죠. 봄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없으니까 여름은 고랭지, 가을은 가을무, 겨울은 월동무. 이렇게만 구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와 배추는 이렇게 봄무는 없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배추. 여름은 고랭지죠. 고랭지, 저 위에서 서늘한 데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고랭지 배추라고 합니다. 가을 배추, 월동 배추. 이렇게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추와 브로콜리는 무한하수기 때문에 잔존보험가입 금액의 3% 또는 5%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3%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최근 2년간 연속가입, 2년간 수령보험금이 수은보험료의 120% 미만. 다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눈 감고도 이제 공부를 알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기부담금은 인삼이죠. 인삼은 해가 비치기 때문에 해가림 시설인데 해가 비치는 모습에서 일자부터 100%, 100만원, 10만원에서 100만원. 자기부담금이죠. 10만원에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해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를 먼저 구합니다. 이 10%가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인지를 봅니다. 이것보다 적으면 10만원. 손해액이 2천만원 났다. 10%를 먼저 계산하니까 200만원인데 이거는 100만원의 한도기 때문에 이것은 100만원으로 된다. 손해액이 50만원 났다 했을 때는 10%인 5만원인데 너무 적다. 그래서 이거는 10만원을 된다. 요것만 주의하면 되겠죠. 이렇게 주의하시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준 수확량, 평균 수확량 문제는 계속해서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은 정확하게 체크해 놓아야 된다. 평년 수확량. 이렇게 해서
됩니다. 요 시험에 한번 나왔죠. 감수량 산정, 보험가입 금액 결정, 이런 부분만 체크해 놓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표준 수강량에 신규 가입을 할 때 표준 수강량의 100%를 평균 수강료로 결정하겠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신규로 가입을 하려면 그 지역의 표준 수강량이겠죠. 표준 수강량의 100%를 가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파스의 경우는 표준 수강량의 70%를 평균 수강료로 결정한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손해율이 워낙 안 좋고 하기 때문에 70%를 결정한 품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다. 그래서 파트의 경우, 과수 경우, 과수인 경우에는 사유, 그죠? 사유. 무엇을? 팟사유. 그러니까 한꺼번에 팟사유라고 암기하시면, 팟은 밭작물에서 팟은 70%다. 그 다음에 사는 살구, 유자, 이렇게 팟사유라고 암기하십니다. 그래서 유자도 이렇게 가시가 있기 때문에 수확 개시 후가 되면 보상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워낙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살구도 마찬가지죠. 손해율이 높은 품목이 뭐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밭작물에서는 팥, 과수에서는 살구와 유자, 팥사유하고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나온다. 평년 수확량 15점은 거의 확정이다. 90%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빠뜨리지 않고, 그죠? 기본부터 해서 적과전, 벼, 온주밀감, 블루베리, 차품목, 이런 품목들이 조금은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특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것을 해야 15점이 확실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품목들은 뭐 일반적이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평년 수확량의 개념은 쉽다.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5년 중에 몇 년을 가입했느냐,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5년 중에 A는 스몰에서 우리 집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지역이 있으면 우리 집, 스몰. 그 다음에 이 지역은 빅. 그죠? 그러니까 빅은 크다. 빅은 큰 지역. 그러니까 표준 수확량이 되겠죠. 표준 수확량이 될 거다. 그 다음에 C는 초이스다. 그래서 가입연도 해죠. 가입하는 해의 표준 수확량. 또는 D 값에 C다 했을 때는 분모에 따라서 초이스, C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 D는 죽음의 D죠. 이게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 D는 기준이 있을 거다. 그 다음 Y는 이어다. 이렇게 해버리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표준 수확량 5년 중에 5년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3년을 가입했다면 어떻게 하지? 5년 중에 3년을 가입했다. 해서는 우리 집에 대해서는 3년 가입한 걸 했기 때문에 플러스, 그럼 2년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건데?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에서 A를 빼고 곱하기 5분의 가입을 3년 했기 때문에 2년 미가면 2 바로 쓰는 거죠. 이렇게 쓰지 마세요. 바로 시험 문제 나오면 그 차이에 대해서 5년 중에 2년을 이렇게 해주겠다. 여기에 대해서 B분의 C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본 개념이 되고 암기할 게 없죠.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버리면 된다. 자, 여러 번 평년 수확량의 설명을 좀 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것은 조사값이다. A라고 하는 것은 조사값이다. 조사값. 우리 집에 대한 조사값이죠. B는 그 지역의 표준 수확량. 그 지역의 평균 표준 수확량. C는 가입연도죠. choice. 표준 수확량. Y는 year. 이렇게만 하면 된다. 그럼 공통사항들이죠. 그럼 공통사항이 뭔데? 라고 했을 때, 공통사항이 뭔가 했을 때는 어렵지가 않죠. 공통사항일 때는 평년 수확량은 본 가입연도의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죠? 이렇게 둔 이유는 무사고일 때 이것이 150% 되면 그때 사고 나버리면 보험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한도 130%를 딱 정해놨죠. 한도 1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게 2021년도에는 150%였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130%를 기억해야 한다. 130%를 초과할 수 없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사고일 때는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에서 동그라미 치고 110% 해주면 되죠. 무사고일 때. 자, 요게 똑같습니다. 자, 차 품목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모든 품목은 평년 수확량의 50%. 조사한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50% 크다면 큰 값. 그 다음에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적으면 평년 수확량 50%. 자, 여기까지는 지금의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차는 기가차당. 자, 차는 기가차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 이 담당자는, 제가 볼 때는 담당자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걸 조금 시험을 위해서 좀 복잡하게 만든 것 같아요. 자, 왜 기가 차는지 그것만 알면 아주 쉽습니다. 차 품목은 이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는 이것을 차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평년 수확량이고 이거를 기준 평년 수확량입니다. 기준 평년 수확량이라고 해요. 기준 평년 수확량. 기준을 많이 붙였습니다. 기준 평년 수확량이다. 신기하죠? 그래서 기가차입니다. 지금까지 평년 수확량은 이 공식을 써왔는데 이 공식을 차 품목에서는 기준 평년 수확량이라는 말을 바꿉니다. 이것이 계산된 값이 기준 평년 수확량입니다. 그럼 평년 수확량이 뭔데? 하는 것이 궁금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 값에다가 실제로 알아야 될 것이 요거죠. 실제로 보면 차 품목은 요렇게, 차 품목은 그죠? 차 품목은 여기다 차를 심단 말이에요. 차를 심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요거죠. 여기가 통로가 크단 말이죠. 통로가 크기 때문에 무시하지를 못한다. 무시를 못하죠. 수확은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왔다 갔다, 그죠? 카트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나르죠. 차 나른다. 그러니까 이걸 무시를 못하니까 실제로 여기서 수확된 부분에서만 우리는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상기차의 경우 잘 보세요. 차의 경우 상기식에 따라 구한 걸 기준 평년 수확량이라고 한다. 그죠?
바꿉니다. 기준을. 그리고 수확 면적률을 곱한 값을 평년 수확량 하자.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차에서는 평년 수확량이다. 평년 수확량은 기준 평년 수확량 곱하기 수확 면적률 80%. 수확 면적률은 80%라고 주어지겠죠. 또는 90%. 이렇게 수확 면적률을 곱해야 실제로 평년 수확량이다 라는 개념이 정립이 됩니다. 예, 수확 면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처럼 우리가 차 재배하지 않는 면적, 고랑이라 차 심지 않는 면적이죠. 차 미식, 심지 않는 재배 면적 등의 비율을 제외한 가입 면적 대비 실제 수확 면적의 비율, 평년에 수확되는 것은 기준 평년 수확량에서 몇 프로? 80 수확 면적률을 곱한 값, 이것이 평년 수확량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모든 기준이 이제 설정되는 게, 다른 품목들은 평년 수확량 50%를 비교하지만 기준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그 조사값이, 이 조사값도 환산이라는 말 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환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사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수확 면적률 80%, 0.8이면 0.8을 나눠줘야 돼. 그것이 환산 조사 수확량이라고 하자 이거지. 그래서 기준 평년 수확량이 다른 품목에서는 평년 수확량이죠. 다른 품목에서 평년 수확량을 전부 다 기준이라는 말을 바꾸면 돼요. 여기서 기준 평년 수확량. 이 평년 수확량 50% 할 때도 이 평년 수확량도 기준 평년 수확량의 50%가 조사 수확량도 또 바꿔. 기가 차죠. 조사 수확량도 조사값이 아니야. 환산 조사 수확량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산 조사 수확량이 기준 평년 수확량보다 50%가 크다면 큰 값, 적다면 기준 평년 수확량의 50%.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8월 달에 다 끝내놓고 8월 달에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출제해서 풀어주는 것은, 그때는 이제 옥수수, 그 다음에 블루베리, 그 다음에 차 품목, 이런 품목들은 제가 7월 달에 다 강의를 끝나고 가장 취약한 그런 부분을 다시 제가 정립해서 문제 출제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차의 경우에 맥스값, 무사고일 때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이 아니죠. 기준 평년 수확량의 110%. 이렇게 하시면 똑같죠. 그래서 똑같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 품목은 똑같다. 그래서 지금 핵심이 뭐냐 했을 때, 차의 경우는 똑같다. 그래서 차는 기가 차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차는 기가 차다. 차는 기가 차다. 문제 해결은 생각을 바꿔라. 그래서 모든 지금까지의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을 우리는 이것을 기준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고, 실제로 차에서 이야기하는 평년 수확량은 기준 평년 수확량이 곱하기 수확 면적률이죠. 수확 면적률이다. 그 다음 조사값. 조사값은 기준 평년 수확량이요. 기준 평년 수확량이 크다면, 이때 나온 것은 조사값인데 환산 조사 수확량. 환산 조사 수확량의 50%보다 크다면 큰 값, 이거보다 적다면 이 값.
이렇게 정리만 해 놓으시면 제가 볼 때는 문제없이 해결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개념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똑같다. 차의 경우에 무사고일 때도 표준 수확량과 기준 평균 수확량의 110%다. 똑같이 생각하는 생각을 바꾸면 이 부분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어서 원해시설 작물, 버섯 작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